법무부 장관도 비검사, 법무부 차관도 비검사, 검찰총장까지 비검사로 가게 된다면 검찰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엄청난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구 차관 임명이 됐는데 어떤 분이신지들 다들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디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단한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3년 가까이 맡았는데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초로 판사가 법무실장을 맡았던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어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진보적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하는데 굉장히 공수처 준비팀장 자격으로 앞장섰던 법무부의 아주 적임자를 맡고 있는 분이고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모두 보좌했던 분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아서 추미애 장관까지를 다 한 다음에 2년 8개월 동안 법무실장으로 일하고 4월에 퇴직했다가 법무부로 다시 돌아온 분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사가 지금 된 것이죠. 검찰청이 만들어지고 1958년까지 4명의 판사 출신 법무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법무부 차관을 한 다음에 검사로 직을 돌려서 또 검사 생활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초기 만들어질 때라 판사가 왔다 갔다 했고 58년 이후로는 단 한 명의 비검사도 법무부 차관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생긴 겁니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5년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비검사, 법무부 차관도 비검사, 검찰총장까지 비검사로 가게 된다면 검찰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엄청난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요. 이게 2003년 기사입니다. 소장판사 집단 서명,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발.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 내용에 반발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2일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3년에 처음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구성이 되자마자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한 것이죠. 13일엔 이 평판사들이 돌린 연판장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 서명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용구 판사입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 대법관 제청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 법관을 상대로 대법원장의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대법원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내부 통신망에 띄웠습니다. 이 논의의 중심은 이때까지 대법관은 연공 서열에 의해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들이 그냥 차지하는 구조로 너 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 너 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용구 판사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30대 나이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하고 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용구 판사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이용구 판사 대법관 추천한 최악 변화 요구를 외면했다.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띄우고 인터뷰까지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국의 법관 중에 144명 그리고 나중에 15명이 더 더해서 159명의 판사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용구 판사는 내부 관료화가 사법 독립을 해치고 있다면서 또 오마이뉴스의 취재 내용인데요.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는 자료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시면요. 법원 행정처장님의 법관과의 대화에 관한 저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용구 판사가 만든 겁니다. 사법의 실패는 없었는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인을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법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번 제청 과정에서 법원 안팎의 법원 인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그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법의 독립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헌법재판관의 인선구조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내부 논의도 수평적이다. 대법원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다양성과 수평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문건을 돌려서 결국 사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까지 지금 얘기가 돼서 사법부가 대법관 임명제책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죠. 그래서 판사 70명 참석한 가운데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가졌는데 이게 사법부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은 이용구 판사가 연판장을 돌려서 150명이 넘는 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박시환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지면서 인사에 항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고 이번에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못 들어주지만 다음번에는 꼭 당신들의 주장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03년 8월입니다.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최정용 대법원장이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의 여성 헌법재판관 지명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여성이 헌법재판관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이거 2003년 얘기고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유명 인사가 그 다음 해에 등장합니다. 바로 김영남 판사가 대법관이 된 겁니다. 첫 여성 대법관 김영남 판사 임명 제청. 1948년 재헌헌법 공포 이후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 것이다. 자, 법관 물갈이 신호탄으로 선배 74명을 제친 서열 파괴가 일어난 것이죠. 40대 대법관인 것이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적인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한 언론사는 물론 조선일보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사식일수가 너무 내려가서 법원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전국 판사 회의를 통해서 다음번 대법관 임명은 다양성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영란 대법관이 탄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우리 이용구 판사의 연판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할 때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판사 재직 시절 개혁 성향 모임의 우리법 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의 의견을 올려서 4차 사법 파동을 촉발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판사 개혁에 앞장서서 30대 때부터 전국 판사들을 연판장을 돌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국 판사회를 개최하고 결국은 여성 헌법재판관과 여성 대법원장을 탄생시킨 주역이 바로 이용구 판사입니다. 물론 그 위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 위에는 이 모든 그림을 그린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요구에 호응해서 법원 내에서 저항을 이끌어내고 법원 내에 여론을 만들어냈던 이용구 판사가 법무실장으로 2년 8개월간 복무하면서 법무부와 검사 내부 사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이제 차관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분이 징계위원회도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법무부 관련돼서 일도 계속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준비위원회 준비팀장을 맡아서 공수처의 밑그림을 그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법무부 차관 인사, 준비됐던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경 차관이 아마도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참 전일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하게 된다면 저는 옷을 벗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다음 주자로 준비해두었던 60년 만에 비검사, 판사 출신의 이용구 판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의 완벽한 탈검찰화의 신호탄을 쏘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후 검찰총장만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면 저는 또 그것이 하나의 큰 검찰 개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차관까지 물러나고 나면 검찰 쪽에서는 더 이상 청와대나 법무부가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을 텐데요. 더 크고 더 무서운 분이 법무부 차관으로 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였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칭찬드리고요. 정말 이대로 잘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로 논의되는 가운데 결론이 잘 내려졌으면 좋겠고, 이후에 주어진 검찰개혁의 과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쌍두마차로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차관은 지검장 중에서도 가장 순번이 꼬레비인 사람이 하던 것인데, 지금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기수가 동일한 어마어마하게 급이 높은 차관이 온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올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은 더 고삐를 죄게 될 것입니다.